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틀 동안 청문회는 이제 다 끝이 났고 비트는 5.61% 강한 반등으로 일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청문회 내용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꼭 금리 인상만 대응해야 하는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가격 통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의 답변은 그런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답변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단기간에 나올 악재라 생각하는 이슈는 아직 원숭이 두창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100% 확률로 비상사태 선포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 수는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까진 아니더라도 경고 정도로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큰 틀은 계속 하락에 관점을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또한 하락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부분들에 대해선 잠깐의 반등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했지만 결국 큰 틀에선 하락의 관점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하락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떠나 주식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혹은 그 이상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증시 또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줘도 몇십 퍼센트 펌핑이 오늘처럼 나오고, 또 이런 장에선 따로 단기 매매를 하던 혹은 남은 비중으로 대응 및 거래를 하던 자기만의 매매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무조건 꼭 불장이 와야 돈을 벌고 하락장이면 손 놓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장에 영원한 하락은 없고, 상승할 때 돼서야 그때 뭘 사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 세력의 놀이터라고는 하지만 가격이나 시기 상관없이 매달 얼마씩 모아가는 적립하는 투자가 아니라면, 그래도 하락할 때의 상황과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고 시장을 헤쳐나갈지, 그런 대응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하락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지만, 오늘만큼은 하락의 관점이 아닌 앞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 그리고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주봉상 RSI 지표입니다. 비트 주봉 그리고 RSI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RSI 상에서 지금까지 저 정도로 과매도 구간에 빠진 흔적을 찾아보면 2018년 12월, 2020년 3월, 그리고 현재 2022년 6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로 주봉상 과매도 구간에 돌입했을 때 비트코인은 2018년 12월 비트코인 주봉상 RSI에서 과매도 구간 터치 후 반등은 약 333%가 상승을 했고, 2020년 3월 비트코인 주봉상 RSI에서 과매도 구간 터치 후 반등은 약 14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6월 비트코인 주봉상 RSI에서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현재는 바닥 구간에 근접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과매도 구간 진입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만 체크를 해본다면 현재는 바닥 구간에 근접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1번 구간에서 고점 64.8K를 기록했을 당시 거래량을 보면 엄청난 수치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구간을 살펴보면 이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순식간에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가 28.6K를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하락장을 끝낸 뒤 대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거래량을 보면 사실상 초반에 양봉이 두 개가 형성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후에 그렇다 할 거래량이 전혀 보여지지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사실상 고래들이 받아먹은 구간은 28.7K 구간이고 이후에 시장을 끌어올린 물량이 단순 고래의 물량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으면서 고래들이 초반에 시장을 올려놨고, 그 이후에 당시 상황은 이미 시장 안에 가득 찬 기대 심리로 인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과 같은 대상승장이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흡수가 되는 시점이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때 당시에는 매도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때 시장이 미친듯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손실 중이었던 보유 종목이 상승해서 올라오면 매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시장은 큰 거래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상승을 하더니 하락 이후 4개월 만에 신고점인 69K를 달성을 합니다. 전 고점보다 높은 신고점을 달성하는데 저 정도 거래량으로 올리는 게 가능한 건가? 이 정도면 일부러 신고점을 달성하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신고점은 가짜 신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여기서 저 69K 신고점을 달성한 게 진짜로 전 고점보다 고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준 게 아닌 시장의 기대감과 선물 ETF 승인 이후 세력들이 숏 포지션을 잡기 위한 가짜 신고점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숏 포지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린 뒤에 개인 투자자들을 최대치로 늘린 시점에서 세력들은 숏 포지션으로 지금까지도 수익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고점 달성 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다는 이유와 함께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이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선물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됐으니 현물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RSI를 보면 지금까지 RSI 과매도 구간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이후에 상승과 함께 RSI를 과매도 구간까지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비트코인 신고점을 체크했을 때 RSI를 체크해보면 비트는 과매수 구간에 도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RSI가 떨어지며 이제서야 과매도 구간에 도달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저는 작년 69K 신고점을 달성한 건 가짜 신고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물 ETF를 7월 반등 이후 조정 구간에서 승인을 해준 뒤 선물 ETF 이후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 대하락장의 시작,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숏 ETF는 출시 첫날 대비 이튿날에 거래량이 약 380%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물 ETF가 승인됐을 때의 위치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새로운 숏 ETF가 출시됐을 때의 위치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저 꼭대기 부근에서 프로쉐어스 첫 선물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위치에서 프로쉐어스 숏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앞으로 무조건 떡상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이런 상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왜 출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100%까진 아니지만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래 혹은 세력들의 최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데 주식 부동산도 아니고 코인을 누가 사서 가격을 올려줄지를 생각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신규 자본 유입 자체가 최근 테라 문제를 시작해서 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기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악재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지금은 그래도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손실을 정말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비트의 관점은 계속 똑같습니다. 6월 20일 저점이었던 19.6K 구간만 일봉으로 마감을 지켜준다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계속 6월 20일 저점 19.6K 구간과 6월 17일 고점이었던 21.3K 구간 박스권을 만들 거라 보고 있으며, 노란색 선인 21선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1선이 내려왔을 때 5일선과 21선 고든 크로스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9.6K와 21.3K 사이를 박스권 그리며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19.6K 지지 구간이 깨졌을 땐 그 다음엔 17.9K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19.6K와 21.3K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안 좋은 소식만 들려 아마 대부분 힘들고 지치고 가장 큰 부분은 투자에 대한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난이도 또한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시장에 관심을 가져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 그리고 하락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상승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다뤘습니다. 다들 이 시기를 잘 견뎌내서 모두 좋은 결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